안녕하세요. 프라임버퍼건에서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을 가르치고 있는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합격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방심하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 과정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31기 합격자 최다은 노무사님을 모셔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문사회 계열을 전공한 26살 최다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비법 비경영으로 공부를 했고 작년 2021년 1월 달부터 2차 시험 공부를 시작해서 1년 6개월 정도의 수험 기간을 보낸 후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문 계열이시군요. 네. 다른 선택 과목들도 있는데 특히 이제 경조를 선택한 이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경제학에 대한 기초 지식은 없기 때문에 노동경제학은 처음부터 배제를 했고요. 민사소송법이랑 경영조직 둘 중에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본 합격 수기 중에 행정쟁송이 흥미가 있으면 민사소송을 선택하고 인사 과목에 흥미가 있으면 경영조직을 선택하라는 그 수기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인사에 보다 흥미가 있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문학을 전공해서 경영, 경제, 법 모두 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인원이 가장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득점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경영조직을 선택하였습니다. 네. 경조 공부를 해보니 어떤 점을 좀 느끼셨나요? 저는 동차 시절부터 경영조직은 투자한 만큼 항상 대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동기부여가 되는 과목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수험 과목 중에서 경영조직은 가장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한번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지 않으면 같은 문제라도 점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에 1일 1비 할 필요도 없고 그만큼 반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한 과목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그 경영조직은 도장 깨기처럼 각 챕터별로 좀 이제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 축적을 하시면 거기서 또 자신감이 붙고 한 만큼 점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직하게 이제 공부를 하면 된다. 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리고 경조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그 점수를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경영조직에서 65점 정도의 점수를 높은 점수 받으셨네요. 네. 다른 과목은 이해가 우선시 되고 그 다음이 암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느끼기에 경영조직은 연기부터라도 최대한 빨리 암기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조의 경우에는 다른 차별화 포인트를 고민하기보다는 꼼꼼한 개념 암기 그리고 묻는 걸 전부 쓰되 개념, 학자, 부재, 중요성, 영어 병기, 예시의 루틴을 잡아서 내용을 빠짐없이 쓰는 게 고득점을 받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매년 많은 이제 고득점자들을 보는데 수업 시간에 많이 해드리는 얘기가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얘기 많이 해드리거든요. 이게 비벼 쓰고 되게 있어 보이려고 이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정말 이제 깔끔하게 좀 암기를 해서 정리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권화는 언제 하셨고, 그리고 어떤 책으로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예 때는 이전 연도에 나왔던 목차 키워드 책을 활용해서 단권화를 1기부터 조금 빠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동차 시절에는 전략 노트를 고집을 했었는데 제가 1월 달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목차 키워드 노트에 시험이 4달 앞둔 상황에서 형광펜 작업을 하고 또 다시 전략 노트에 필기를 옮겨 적는 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전략 노트로 공부를 하면서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몇 번 받았기 때문에 책을 옮기면 키워드가 부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서 동차 때는 전략 노트를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전략 노트만 고집하다가 결국 전날 너무 세세한 것에 이제 매몰돼서 밤을 새웠는데도 1회독을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때 그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올해는
1기부터 그냥 목차 키워드로 바로 단권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참고로 알려드리면 동차 시절에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전략 노트로 하고 또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많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전략 노트로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6회 이상부터는 많이 이제 목차 키워드 노트로 바로 이제 단권화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력이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되 목차 키워드 노트가 반복하기에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0기부터 3기까지 시기별 공부 방법을 추천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미 선생님은 연기에 쪽지 시험을 진행을 하시는데 저는 강의가 끝나면 쪽지 시험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먼저 책을 진도 나가는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암기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기에는 연기에 외운 개념에 더 씌워서 목차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공부를 한 방법은 연기와 마찬가지로 쪽지 시험 준비를 위해 3번을 보되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마인드맵을 중심으로 목차를 떠올리는 연습을 추가적으로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기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2번 보시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에 1위 1비 하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짧은 시간 안에 넓은 범위를 보는 연습을 처음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든 그 범위를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기에는 본격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처음에는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한 번 회독을 하는 것도 급급하고 시험을 볼 때도 내가 외운 내용을 쏟아내는 것에 압박감을 느낀다면 뒤로 갈수록 답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덜어내고 키워드 중심으로 핵심만 작성하려고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3기에는 디테일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3기 때 학자 영문을 좀 같이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부제목도 다르려고 노력을 했고 또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많은데 그래프의 X축, Y축이 무엇인지 좀 그래프를 꼼꼼하게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완벽하게 공부를 하셨네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김유미 노무사 강의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선생님의 강의 준비력을 저는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PPT로 수업을 하시는데 양질의 PPT이기 때문에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고 또 강의 자료도 많이 주시는데 매 기수가 시작하기 전에 이번 기수의 목표 그리고 좋은 답안지와 좋지 않은 답안지를 보여주시면서 전체적인 공부의 틀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또 매주 복습문자로 PPT 강의를 하셨던 PPT 자료를 보내주셔서 밥을 먹으면서 혹은 뭐 커피를 한잔 하면서 쉬는 시간에 간단하게 리마인드 할 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모의고사 범위인데요. 다른 강사님들은 이제 모의고사 범위를 짧게 잘라서 한 주에 한 챕터씩 시험을 보신다면 강사님은 2기 때부터 범위를 되게 넓게 잡으시되 같은 범위를 2번 시험을 내시면서 넓은 범위를 빠르게 볼 수 있는 연습을 시켜주시는 게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첨삭의 퀄리티인데요. 강사님은 수강생이 굉장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답안지를 직접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첨삭한 답안지를 받아봤을 때 많이 신뢰가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는
전체를 좀 조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드리는 게 제 취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수강생 수가 이제 많긴 한데 그 안에서 또 바람직한 답안, 약간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답안 이렇게 이제 드리면 여러분들이 성인이고 어느 정도 지식인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거든요. 아, 요렇게 써야 되겠다. 요거는 피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알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답안 스크리닝을 통해서 신뢰도도 높이고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격생 입장에서 수험생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다른 사람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법은 수기를 참고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그 밖에 이제 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합격하려면 이거는 꼭 해야 된대, 이런 말들을 저도 참 많이 들었는데요. 합격하려면 운동을 꼭 해야 된대, 뭐 긍정적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찾아야 된대, 몇 시간을 공부하고 뭐 스터디를 꼭 해야 된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더 강박적으로 느껴지면서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방법은 잠을 조금 더 많이 자거나 아니면 날씨가 좋으면 조금 멀리 있는 카페에 걸어가서 좋아하는 음료를 사들고 공부를 하거나, 결국 그런 게 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수험 생활을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수험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은 사연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수험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합격 수기나 이제 합격하신 분들의 그 정보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것은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것은 이제 뭐 배제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도성,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최다은 노무사님의 그 많은 꿀팁을 저희가 들었는데 오늘 되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노무사님의 이제 그 승승장구,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